안녕하세요. 국회 사무처 김우주 계장입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 아마도 제21대 국회 원구성도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 준비가 되었을 텐데요. 일할 준비를 마친 제21대 국회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도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블레스유는 국민들이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직접 소통하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에 국민이 바라는 법입니다. 네, 저도 보내주셔서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특히 눈에 들어오는 참신한 법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지랖 방지법, 노총각 노처녀 결혼 추진법, 또 1일 1강 치료법 등 다 소개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재미있는 법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떠셨어요? 법제관으로서 어떤 영감을 좀 받으셨나요? 참신한 아이들이 좀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런 법률안들이 이제 실제 의뢰가 들어오면 과연 법제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가장 많은 분들이 말한 나는 땡땡땡 법이 필요해요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촉법 소년법 폐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현성님의 입법 제안입니다. 나는 촉법 소년법 폐지가 필요해요. 어린 나이더라도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되어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촉법소년법 폐지가 어떤 입법 취지를 담고 있는지 이상호 법제관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촉법 소년이라는 말이 좀 약간 어려운데요. 네. 우리는 보통 마법 소년 이런 용어를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그러니까 즉 범죄 행위를 저지른 소년을 말하고요.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말하고 있고요.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요 형사상 처벌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년원에 송치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들은 4대 흉악범죄인 강도나 강간, 방화, 살인을 저질러도 형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빨간 줄이라고 부르고 있는 수형인 명부에도 기록되지 않아서 미래의 어떤 자격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사법 체계에서의 기본법인 형법에서 14세가 안 된 사람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부르고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소년법에서도 그 체계를 같이 맞춘 것입니다. 형사 미성년자인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형법이나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촉법 소년법 폐지론이고요.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올해 3월에 8명의 청소년이 훔쳐서 몰던 차가 그 경찰 검문에 걸려서 택시도 들이받고 중앙선 넘고하다가 순식간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덮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마침 피해자분께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예비 대학생이셨고요. 다시금 국민들이 촉법소년법 폐지를 말씀하시는 건 아마 이 사건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촉법소년법 폐지론에서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미성년자인 가해자의 교화보다도 그 처벌에 이제 집중하게 되면 이들이 사회에서 재기할 기회를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로 인해서 이제 또 그 학생들이 반사회적인 성향이 높아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재범률이 높아져서 또 다른 이제 범죄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소년범에게 처벌만 강한다면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긍정적 효과는 거두기가 좀 어렵다. 이러한 뜻에서 신중론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촉법소년법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용 연령은 초등학생 정도로 좀 하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아직 그 촉법소년법 폐지라든지 적용 연령 하한에 대해서 발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구든지 관련 법안을 내시면 분명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하는 국회법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입법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든원 님입니다. 일하는 국회 모습을 먼저 보여주셔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회의 공적 사유 외 불참 시 세비 삭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작해 주시면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 같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진영님입니다. 국회의원 성적표 발급법이 필요해요. 의회 출석률, 법안 발의 건수, 공약 이행률, 지역구 공헌, 갑질지수, 세비 내역, 재산 축적 등 모두 점수화해서 성적표 발급합시다. 학생도 직장인도 무단 결석 결근하면 잘립니다. 마지막으로 남순희님입니다. 국민 소환제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을 파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
국민소환제가 제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21대 국회 시작부터 여기저기서 일하는 국회란 슬로건이 자주 등장하는 만큼 국민들의 일하는 국회법 아이디어들은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죠. 회의부 참시 세비삭감 입법 제안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이 좀 발의가 되어 있고요. 네. 이정문 의원님, 문인석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 좀 예,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역시 이정문 의원님, 최강욱 의원님이 법안을 좀 발의해 주셨고요. 네. 이에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매월 임시회 소집과 본회의 개회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다수의 법안이 지금 발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21대 국회의 입법 키워드는 일하는 국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최강욱 의원실에서 발의한 그 국민소환제 법안,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법안인데요. 네네. 그 법안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서 입안을 검토해 주었고 이것이 마침 또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번 21대 국회 때에서 잘 입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역 주민이 소환할 수 있도록 법이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제외되어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고 또 국회의원에 대한 오해가 있어 왔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또 일하는 국회와 관련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법안을 또 입안을 검토한 적이 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인데요. 네. 정당은 매년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네.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 소속 정당의 의원들이 일정 기준 이상 불출석하면 그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최대 30%까지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페널티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정당 입장에서는 당 재정에서 경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소속 의원들의 국회 출석률이 높아지고 또 이래서 일하는 국회가 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법안입니다. 성범죄 방지법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김은솔님 댓글인데요. 성범죄 강력 처벌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뉴스 접할 때마다 답답하고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겁이 많이 나요. 법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춘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안이 있고요. 네. 또 백혜련 의원이 비동의한 간음죄,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간음죄로 이제 간주하는 건데요. 이런 형법 개정안도 내셨고요. 또 서영교 의원님은 또 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자. 이러한 법안을 또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경범죄 수준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처벌 수준만으로는 이제 근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좀 많이 있고요. 17대 국회 때부터 20대 국회까지 계속 발의되었지만 현재까지 이제 입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과연 또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률안이 과연 어떻게 입법이 될지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제20대 국회가 지난 시간 다뤘던 코로나 3법 등과 같이 당면한 방역 조치에 관한 법들을 내놓았었는데요. 제21대 국회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정부 조직 또는 의료체계 개편 그리고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민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법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주연 님입니다. 취직이 어려운 청년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세대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별법이 필요해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원금 지급,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포스트 코로나 민생 지원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법안, 마스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좀 면제하지 않은 법안, 네. 그리고 자가격리 및 자녀 돌봄 할 때는 유급휴가를 주자는 법안, 감염병 재난 등 상황에서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말자는 법안, 물가 안정 법안, 취약계층에는 쌀을 무상으로 지원하자는 법안 등 또 무상급식 중단 취약계층에는 식품 구입비를 지원하자는 법안도 있고요. 이런 의료기관 사업손실 지원 법안 등 지금도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의 민생 법안 등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토록 많이 발의된 법안들이 아직 국회 법안 심사라는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았죠. 꼭 필요한 법안들이 하루속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가 큰 힘을 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21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법과 국회가
국민을 위해 내놓은 법들이 상당히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법제관님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네, 20대 국회 기간 동안에 법제실에 근무하면서 의원님들께 만들어드린 법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법제실 직원들이 4년 동안에 네. 24,000건 정도를 24,000건. 네, 만들어서 네네.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네. 21대 국회 입법을 좀 바라보고 있는 저희 이 시점에서 과연 몇 건 정도가 이번 의뢰가 들어올지 네. 더 많이 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벌써부터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네, 법제관의 일이라는 게 이런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께서 법안을 이제 요청하면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이제 법률로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법제관으로서 국민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좀 되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20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버플레스유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은 국회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